자, 필수제 8번.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랬는데 함수 fx가 5x-2다라는 1차함수. 자, 이것에 역함수에다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얼마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fx의 역함수인 f 인버스라는 함수를 구해요. 역함수를 구할 수 있죠. 거기다가 3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합성함수 성질을 이용하면 바로 역함수에 의한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f 인버스 3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답을 우리가 k라고 해봅시다. 그럼 양변에 똑같이 f를 합성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f를 합성을 한다. 이것도 합성, 이것도 합성. 이거 합성한다는 얘기 이제 이건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f 인버스와 f가 합성이 됐기 때문에 얘는 하나마나 항등함수가 돼서 좌변은 그냥 3이 돼버립니다. 그죠? 3이 f 인버스에 들어갔다 다시 f에 들어가면 제자리로 올 테니까요. 그러면 우린 결국 뭐냐면 fk는 3, 즉 f에다 뭘 넣었을 때 값이 얼마냐가 아니라 f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으면 값이 3이 나오는가. 근데 우리가 fx의 모양을 알잖아요. 5x-이라는 식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k라는 값을 넣어서, 그죠? k라는 값을 넣어서 5k-2라는 게 fk인데 그게 3이 되는 그런 k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5k가 5다. 그래서 k는 1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f 인버스 3의 값이 1인 거죠. 자, 두 번째. fx의 역함수를 g라고 하자. 자, f2가 7이고 g2가 1일 때 두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것도 역함수를 구태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a, b가 어떤 식으로 또 나오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자, f2가 7이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f2가 7이다. 여기다가 2 집어넣었을 때 7 나온단 말이니까 2a 플러스 b가 7이다 라는 관계식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g2가 1이라는 것은 g를 구태여 구하지 않아도 양변에다가 말이죠. f를 합성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f하고 g가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2가 f에 들어갔다 g에 들어가면 도로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2가 되고 이쪽은 f1이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f1이 2다라는 조건을 알려준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결국 이 조건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2를 g에다 넣었을 때 1 나온다는 얘기는 1을 f에다 넣으면 2가 나온다. 1과 2가 서로 이제 이런 관계인 거니까 f에 관한 식으로 바꾼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니까. 됐죠? 그래서 f1이 2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f1. 그것이 2다. 그럼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되지 않습니까? 식이 두 개 나오니까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빼는 게 제일 좋겠네요. 빼면은 b 지워지고 a가 5다. 이렇게 나오죠. 되겠죠? 자, a가 5면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문제의 답은 a-b니까 이거는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얘기는 간단합니다. 답은 8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밑에 유제 두 개 있는 거 가지고 연습해 보시고 9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하고 꼭 풀고 넘어가세요. 자, 예제 9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두 집합 x하고 y가 있는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y는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범위를 나타냅니다. 이것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있어요. 1차 함수, 직선이죠. 이거 역함수가 존재할 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얘를 구해라. 직선 1차 함수는 무조건 역함수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정의역 치역이 다 실수 전체일 때 얘기고 여기서는 지금 정의역 치역이 그 제한이 돼 있어요. x에서 y로의 함수. 이게 정의역, 사실 이거는 이제 공역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죠. 1대1 대응. 그죠?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된다. 이거 앞에서 해봤던 문제입니다. 그죠? 앞에서 해봤던 문제인데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돼요. x 있고 y 있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범위.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 범위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직사각형 안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a가 양수다라는 조건 왜 있죠?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점, 이 점을 지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그죠? 앞에서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직선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사실은 이 바깥의 부분은 뭐 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죠? 네. 정의역이 딱 여기까지니까 밖에는 그리면 안 돼요. 그럼 이거 이제 역함수를 구하면 그거는 이를테면 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y = x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니까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올까요? 뭐 그렇게 나오겠죠. 어쨌든 그런 함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직선이 바로 이런 직선이어야 된다라는 말은 1,5를 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x값 증가량, 자, 여기서 이거 빼서 마이너스 1 빼기 1인가 마이너스 2, y값 증가량 마이너스 6. 그래서 이 기울기는 3이죠. 자, 기울기 3이고 어떻게 됩니까? 뭐 3x 플러스 b. 요거 지금 a가 이제 3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여기다 이제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해서 뭐 구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b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b가 2가 되면 된다. 되죠? 자,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지금 a, b를 둘 다 구한 상태니까 얘는 3의 제곱 9, 얘는 2의 제곱 4 해서 9 플러스 4 해가지고 13이 된다. 되겠습니까? 자, 2번 해보겠습니다. 2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죠? 자, 얘는 뭡니까?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입니다. 조금 밑으로 내릴게요.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 그래서 지금 x가 0보다 오른쪽일 때와 왼쪽일 때, 그죠? 이걸로 이제 나눠서 하는 건데, 자, y, x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0보다 클 때, 즉 오른쪽일 땐 3x 플러스니까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3x 플러스 2. 그러면 이제 뭐 한 2가 여기쯤 있고 기울기가 3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이 x의 양수인 쪽만 그리는 거예요. 이쪽은 그리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을 그려야 되는데 왼쪽은 y절편이 2로서 고정이 되어 있는데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거는 기울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기울기가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그죠? 이래 갖고는 안 돼. 이래도 안 됩니다. 얘나 얘처럼 기울기가 양수이면 되는 거죠. 기울기가 양수이기만 하면 다 됩니까? 다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1이라는 기울기가 양수이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무조건 0,2는 지날 테니까, 그죠? 그러면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된다 하는 범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것은 1대1 대응이기만 하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래프로 접근할 수가 있다. 자, 밑에 유제해 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8번.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죠. 자, 1번부터 역함수를 구하려면 일단 1대1 대응인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y하고 x를 바꿉니다. x가 아니고 1이죠. 뭐 x를 y에 관해서 이제 풀어도 되고요. x를 먼저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y를 x에 관하여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 뭐야? y는 x 플러스 1. 요게 바로 원래 함수의 역함수가 되겠죠. 그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이 그래프 못 그릴 사람은 없겠지. 이거는 뭐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한 거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원래 함수가 어떻게 됐어요? 원래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함수가, 그죠? 그래서 y = x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2번. 이거의 정의역, 공역을 보면은 원래 이제 요 그래프를 일단 그려봤을 때 사실은 이제 얘는 3분의 1로 묶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y 콜 3분의 1x를 갖다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서 y절편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 거고요. x절편은 이제 1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굳이 그리자면 이제 막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면은 이 정의역을 근데 1 이상에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아예 그리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지 말고 1 이상에서만 그리고 공역은 당연히 0 이상. 그러니까 치역도 사실은 0 이상인데 공역과 치역이 좀 같습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대칭 y 콜 x에 대해 대칭을 시키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y 콜 x라고 치고 이거에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0,1이라는 점 요걸 기준으로 기울기가 3분의 1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기울기가 3인 그런 직선이 되죠. 기울기가 3인 이런 직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어요. y는 자 기울기가 3이고 어떻게 됩니까? y절편이 1이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원래 함수에서의 치역이 정의역으로 옵니다. 0 이상. 그리고 원래 함수의 지금 정의역이 치역으로 왔죠.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역함수가 됩니다. 물론 이걸 갖다가 이제 xy를 바꿔서 구하는 것이 원래 정석이죠. 지금 내 그림으로 한번 해봤는데 뭐 위 1번하고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도 됩니다. 양변에 3을 곱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이것이 역함수가 되죠. 그래프로 한번 먼저 구해봤어요. 이거는 자 실제로는 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뭐겠습니까? 식을 통해서 구하겠죠. 밑에 유제 풀어보시고 9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10번 두 함수 f와 g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f.g의 역함수 거기에 x를 넣은 것 그러니까 f.g라고 하는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그냥 구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좀 복잡한 합성함수에다 1을 넣은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함수로 답이 나와야 되고 2번은 어떤 값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f.g를 구해서 그거에 또 역함수를 구해서 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제 그 답을 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두 함수의 합성함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그 f.g를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뭐 이거 물론 이제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에서 구할 수도 있는데 굳이 뭐 함수도 간단한데 각각 역함수 구해가지고 합성할 필요 없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이거 한꺼번에 합성을 먼저 합시다. 그러면 2x-1이 지금 g인데 그게 지금 f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플러스 1을 하게 되겠죠? 이게 f.g예요. 그럼 뭐야? 2x죠? 자, 그거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y 콜 2x의 역함수를 우리가 구해봅니다. 그럼 뭐야? 이거는 역함수 구하려면 xy를 바꿔서 x 이퀄 2y가 되고 요거를 이제 y를 x에 관해서 적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요거는 뭐야? 2분의 1 x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답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f.g 인버스 x 이거를 y라고 하자. 그죠? 우리가 어떤 함수를 y라고 치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f.g를 합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쪽은 x만 남고 이쪽은 f.g의 y가 됩니다. 그럼 이걸 한번 직접 구해보면 gy, 그러니까 g 속에 y가 들어가면 2y-1이죠. 그거를 다시 f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f는 들어온 데다가 1만 더하는 거니까 2y-1 플러스 1에서 2y가 돼요. 그래서 x 이퀄 2y라는 관계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게 바로 이 y니까 결국 y는 뭐냐? 2분의 1x다.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살짝 좀 다른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얘를 그 합성함수와 역함수 사이 관계 그걸 이용해서 일종의 드모르간 법칙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f 인버스 그다음에 g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이 이제 합성함수가 되면은 어떻게 돼? 항등함수죠. 항등함수가 되죠. 합성이 되면서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고요. 요것만 구하면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F 인버스 G1이야. 그죠? G1은 뭐예요? G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죠. 그래서 F 인버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F의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거기다 1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요거를 K라고 하고 양변에 F를 합성해버리면 1은 FK가 돼요. 즉 F의 역함수에다 1 집어넣어서 얼마냐 구하는 것은 F에 뭐를 넣어야 1이 나오는가 이걸 구하는 거랑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역함수 구하지 않고 그냥 F를 가지고 구하는 게 편하다는 걸 요 전 문제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F에 이제 K가 들어가면 K 플러스 1인데 그게 1이 되려면 K는 뭐냐? K는 0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게 바로 K였잖아요. 그래서 K가 0. 이게 답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 문제 한번 잘 이게 되새겨 보세요. 잘 안 되는 사람은 뭔가 싶은 사람은 이거 다시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이나 역함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유제 해보시고 예제 11번으로 가죠. 자, 예제 11번 함수 yx의 그래프와 직선 y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f.f의 인버스 b의 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자, 요거는 말이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에 b 들어가면 얼마냐 이걸 묻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f 인버스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식으로 안 나와 있고 지금 그래프로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f 인버스를 그리려면 여기다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이거에 대칭인 걸 그려가지고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귀찮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처럼 f 인버스를 굳이 구하지 않고 f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k라고 한번 더 봐요. 그럼 우리는 k를 구하면 되죠. 그럼 요 양변에다가 말이야. 양변에다가 f를 합성을 하는 겁니다. f를 합성을 하면 요거 하나가 없어져 버려요. 그죠? f하고 f 인버스의 합성이니까 항등함수에서 없어지고 f 인버스 b만 남습니다. 좌변에. 우변은 fk가 되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f를 합성을 합니다. 양변 왼쪽에 합성을 하면 그럼 뭐야? b는 이쪽에 이제 b만 남죠? f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이 그래프를 이제 이용해 봅시다. 이제 f 인버스가 아니라 f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거를 f 속에 뭐가 들어가야 b가 나오는가를 우리가 먼저 따져봅니다. f 속에 뭔가가 있어. 이 뭔가를 이제 별이라고 하죠. f 속에 별이 들어가면 b가 나옵니다. 자, b라고 하는 값은요. 여기서 쭉 올라가 보면 이게 y = x 요걸 기준으로 삼아서 쭉 가서 요까지 만나서 옆으로 쫙 가다가 틀면은 얘가 b죠. 얘가 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b라고 하는 게 나오게 만드는 f는 그러니까 f에다 뭘 넣으면 b가 나오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잖아요. b는 이제 y축에서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 fx라는 그래프에서 뭘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오냐 하는 건 이걸 옆으로 쭉 이어보면 됩니다. 옆으로 쭉 이어보면 c가 들어가야 b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c가 들어가야 b가 나온다. 그래서 이 별이 c입니다. fc가 b인 거죠. fc가 b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k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뭐야? 얘가 c가 된다는 것은 fk가 지금 c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똑같은 얘기죠. c라고 하는 값을 이번에 초록색으로 좀 할까? c라고 하는 값을 y = x를 이용해서 y축상에서 이제 찾으면 그 c라는 값이 함수값으로 나오게 만드는 k는 누구인가? 자, 어떤 값을 넣어야 c가 나오냐? 이 f라는 그래프에는 바로 d를 넣으면은 c가 나오죠. 그래서 k가 바로 d였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의 답은 바로 k인데 k가 d다 이거죠. d가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이 돼버립니다. 되겠습니까? f 인버스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f를 가지고 이걸 찾을 때 어떻게 따지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이거 잘 안 되는 사람은 반복해서 보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써보고 중간중간에 일정해서 보면서 따라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쭉 보면서 이해 안 되면 중간중간에 여러 번 끊어서 봐야 돼요. 되시죠? 자,
밑에 유제 갖고 연습해 본 다음에 자, 이제 13번입니다.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이제 이용한 문제인데요. 1번에 보면 함수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f 인버스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4다. 이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그런데 말이죠. 그 어떤 함수와 그거의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y 콜 x 위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직선일 경우, 그죠? 그리고 단조 증가 함수일 경우, 직선이 아닐 때는 그런 단서가 좀 붙긴 하는데 여기서 어쨌든 직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려보면 알아요. 그려보면 어떤 직선이든지 그 직선과 그 직선을 y 콜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직선 한번 보세요. 자, y 콜 x가 있죠? 어떤 직선이 있단 말이야. 색깔을 요걸 해볼까? 어떤 직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의 y 콜 x에 대해 대칭인 거, 즉 역함수죠? 걔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교점이 y 콜 x에 무조건 있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음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수인 경우에도 역시 이거의 그 y 콜 x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직선은 y 콜 x에 대해서 무조건 그 대칭이 되기 때문에 교점의 좌표 교점이 무조건 y 콜 x 위에 있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 단서를 다냐 하면 사실은 직선이 아닌 곡선의 경우에는 역함수가 꼭 그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교점이 y 콜 x 위에 있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나온 김에 잠깐 얘기를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단조 감소하는 1대1 대응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뭐가 될까요? 이거 역함수 그려보면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y 콜 x에 대해 대칭을 하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점이 y 콜 x 위에 있는 거 맞죠? 하지만 y 콜 x 위에 있지 않은 교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단조 증가하는 형태였다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설사 얘가 뭐 이렇게 곡선이라 하더라도 얘가 이제 단조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y 콜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 보면 여전히 또 이렇게 교점이 y 콜 x라는 직선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조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 그래요. 하지만 단조 감소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예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무조건 어떤 함수와 그거의 역함수의 교점은 y 콜 x 위에 있다라는 말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성립하는 거죠. 적어도 직선이나 아니면 단조 증가하는 곡선은 되고 단조 감소하는 곡선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반례가 나올 수도 있다. 요거까지 알아두면 좀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성립해요.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4라는 얘기는 y좌표도 4라는 얘기예요. y 콜 x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4,4를 지난다. 이걸 알려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는 구해볼 필요도 없고 f4가 4다라는 얘기니까 f4는 뭐예요? 4a 플러스 8이죠? 그게 4다라는 얘기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 사실을 이용하면은 사실 두 번째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지우고 합시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말이야 우리가 완전 제곱식, 즉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말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x-2의 완전 제곱 플러스니까 2,2가 꼭지점이에요. 그려볼게 한번. 2,2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2,2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x가 2 이상이다니까 이거 오른쪽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서는 뭐야? 이거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그죠? 단조 증가, 단조 감소가 아니니까 이쪽은 빼고 이쪽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을 얘기를 했을 때 단조 증가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f인데 이 f의 역함수 하고 이 f의 교점, 원래 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y = x 위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역함수를 구해보면 그 역함수를 뭐라고 할까요? 색깔을 요 색으로 할까요? 역함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f 인버스죠. 자, 그래서 교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두 개가 있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굳이 이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원래 함수와 교점을 찾을 필요 없이 그냥 f하고 y = x라는 직선하고의 교점을 찾아도 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죠. 이 빨간 거랑 이 노란색과의 교점을 찾아도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거하고 y = x하고 연립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x가 1로 넘어가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노란 거와 빨간 거의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입니다.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이죠. 얘는 x-2, x-3으로 인수분해가 또 되네요. 그럼 이 교점이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두 교점 사이 x좌표를 구한 거니까 2와 3 사이 거리 1을 답으로 하면 안 됩니다. 두 교점 사이 거리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2,2와 3,3 두 점 사이의 거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요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요 길이 얼마겠습니까?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쭉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거 45도, 45도. 직각 2등변 삼각형이야. 그리고 얘가 1이야. 1대 1대 루트 2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요 길이는 루트 2가 된다 하는 거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하고 잘 응용이 되는 그런 문제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합성함수, 역함수 단원까지 끝났어요. 자, 쭉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고 정리되면 연습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